홍보 스타트남관 신영합니다. 제천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성명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양승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추정금 현황과 실마학습반 지원 사업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네, 제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드리면 답변 주시면 저를 잠깐 이렇게 시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신영아 담당관님 아주 우리 제천시 모든 학생들의 교육을 전담하시고 제천시 홍보를 위해서 앞서서 수고하시는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 담당관님의 그 인재 육성에 대한 그 견해를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인재 육성은 결국 가장 백년지 대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심오한 답변을 간단하게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심화학습반 사업비 집행 내역을 PPT로 보시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화학습반 사업비 집행 내역을 보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32억 5,363만 4천 원입니다. 2015년도 4개 일반 고등학교 3학년 1,178명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5년 동안 일반고 3학년 전체 학생 수는 총 7,068명으로 그동안 심화학습반 수혜 대상 학생 수는 1,944명입니다. 7,068명 대비 1,944명이 심화학습 수혜자 대상자였습니다. 심화학습반 목적 사업대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진학 현황을 보면 6년 동안 총 110명이 진학을 했습니다. 맞죠? 네, 네. 맞습니다. 1944명 중에 110명입니다. 인재 육성 목적 사업에 대한 통계 자료를 보시면서 우리 담당관님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희가 그 당초 심화학습을 시작했을 2010년도 당시에는 정시 위주에서 어떤 이런 특화 전략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고 여기에 개재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거 말고도 다른 그 어떤 상위권 대학이나 좋은 대학에 많이 진학한 효과를 거두었으나 2012년 그야말로 관내 중학생들이 청원 외고 등 이런 관내 특목고나 이런 데로 이제 진학률이 많아지면서 이렇게 조금 이제 심화 학습에 대한 효과가 더 부진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성적, 좋은 대학이 인생 성공입니까? 아닙니다. 좀 더 다양한 방안을 연구, 노력해 보셨습니까? 네, 저희가 그래서 심화학습은 그 작년도 230회 본회의에서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인재육성재단 특히 심화학습 등 이런 거에 대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라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추진해왔던 입시 전문 기관에 의뢰한 위탁을 마치고 금년도서부터는 관내 4개 일반계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등 선생님 교육 관계자를 수차례 만나가지고 그러면 이번에는 학교 자율로 집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라는 의견을 도출해서 그렇게 방향을 대폭 선회하였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화학습의 지금 목표에 대한 우리 그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됩니다. 인재 양성이 어떤 것인가를 또한 우리는 전환해 나가지 않으면 날마다 국영수에 못 박힌 소수의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학생들이 희생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부도 잘해야 되지만 공부만 잘하는 아이를 위해서는 시장에서는 안 됩니다. 그 문제점을 좀 각별히 유념하시면서 모든 학생들에게 그런 혜택을 줘야 하는데 성적이 우수한 특정 학생들에게만 지원하는 것이 심화학습반에 들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상대적인 학업 부담이 됩니다. 우리 담당관님도 자녀 두셨죠? 네. 저도 남매입니다.
다 제천에서 학교 나왔습니다. 네, 저도. 심화학습반에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어찌어찌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합니다. 심화학습반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을 같은 학교 내에서 상대적인 그 공부의 박탈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교육비를 부추긴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저희가 심화학습을 당초 한 것은 어떤 학생들의 학력 제고는 물론이거니와 어떤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했습니다. 경감이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어느 정도 측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소 기여하지 들어있는 않나. 아이들은 이미 가정에서 관리가 됩니다. 들지 못한 그 중간 계원 아이들은 그 자리를 바라보면서 학원을 가야 됩니다. 선행학습을 또 실시를 해야 됩니다. 제천시에서 이미 인재육성재단을 공부를 꼽게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공부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 가해를 시켜주는데요. 우리는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출연금,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지금 끊임없이 같은 목적 사업을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고 바꾸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영수를 위해서. 저희가 그야말로 어떤 글로벌 인재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떤 자꾸 이 인재육성재단의 어떤 출연금에 의한 심화학습도 그렇지만 교육정비 보조를 위해서 나름대로 그 지평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집행 현황을 보면 총 43억 1,057만 8천 원 중 지역사랑 장학금, 꿈나무 장학 퀴즈, 특성화고 취업지원 사업 외에 41억 3,057만 8천 원이 학력 신장을 위한 심화학습반, 수시 경력 쌓기, 전국 연합 학력 평가 우수 장학금, 학력 신장 계약제 장학금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전국 연합 학력 평가 우수 장학금은 등급을 1등급을 맞으면 거의 다 20만 원 주고 떨어지면 안 주고 또 올라가면 20만 원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등급별로 국영수에 대해서 이 장학금이라는 명분으로 돈을 지급을 했습니다. 학력 신장만을 위해서 국영수 과목의 장학금이라는 명목으로 평가 한 번 없이 지금까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급을 해왔습니다. 평가하고 학부모, 교육청 관계자, 학교 관계자랑 간담회 하시면서 지급을 하셨습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2015년도까지는 그런 성과 평가에 대한 어떤 합의체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말씀하셨던 학력 평가 우수 장학금, 학력 신장 계약제 장학금은 작년에 폐지해서 금년도서부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어떤 학력 단순히 국영수 위주의 학생들보다는 좀 더 지평을 가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우리 담당자님 처음부터 이 일을 담당하셨던 건 아닙니다. 예, 이제 새롭게 오셔서 그래도 많은 것을 정리를 하시면서 방향을 선회하고 계셔서 감사는 드립니다. 공부 1등만이 인재가 아닌 건 아시죠? 네. 공부를 못하면 요즘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국영수 주입식 교육이 학생들을 거리로 몰아내고 있습니다. 요즘 세태가 학교에 있어야 되고 학원에 있어야 돼야지만이 어른들은 안심을 해요. 억눌린 삶 속에서 얘네들은 표출해내고 있는 그 강한 내부적인 탈출구를 찾지 못해서 분노가 들겠습니다. 폭행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정받지 못해서 몸부리치는 이면을 보지 못한 채 자존감을 밟아버리는 일을 시민의 어려운 세금으로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예, 저희도 어떤 그 점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도 한 열흘 전에 중앙일간지에서 봤는데 논산시 대공고 교장을 지내신 강석준 교장 선생님이 인성교육 30년에서 패스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분이 지금 연구소장을 하는데 그분이 인성과 학력은 한 마리 토끼고 한 번에 잡을 수 있다. 참 감명적인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어떤 이런 방향으로 자꾸 뭔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집행 내역을 보면 제천시 관내 3개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 수는요. 산후고가 506명, 상고가 669명, 디지털 전자고가 391명, 특성화 고등학교 총 학생 수가 1566명입니다.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지원이 집행 내역을 그동안 5, 6년 동안 진행을 하시면서 2013년도에 특성화고 취업 지원 희망자 프로그램 운영으로 달랑 200만 원만 지원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인재 양성을 위해서 형평성 있는 출연금의 지원이었는지. 그동안의 어떤 그 아쉬운 점을 개선해서 금년도서부터는 그 각 학교 특성화교 3개 교에 일단 인재 육성재단에서 1,000만 원씩 저거 하고 있고, 그리고 금년도 디정고, 상고, 산후고 3개 학교에 각각 2,000, 3,000 그리고 2,500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재는 다양하게 네. 발굴해서 육성해 나가야 됩니다. 그거를 특별하게 감안하셔서 심화학습반, 수시경력쌓기, 지역사랑 장학금, 꿈나무 장학 퀴즈, 특성화고 취업지원, 전국연합 학력평가 우수장학금, 학력신장계약제 장학금, 요 사업 내역으로 한 번도 흔들림이 없이 6년을 진행하셨습니다. 연구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제천시가 이런 일에 앞장서지 않으면 출연금을 한 해에 9억씩을 지원해 나가면서 여기에 고착이 돼 있었다. 우리 모두가 한번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금년도 9억 출연을 받았지만은 이미 이렇게 보고드린 대로 4억 9천만 원, 그러니까 4억 1천만 원을 절감해서 4억 9천만 원에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나만 좀 제언을 드립니다.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은 창의적인 교육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제가 반복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논산시가 네. 관내 13개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685명에게 중국 상해를 3박 4일 체험할 수 있는 논산시 청소년 글로벌 인재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청소년들의 창의성과 인성, 국제적 감각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연수 기회를 개인별 60만 원 중 자부담을 40만 원 하고 논산시에서 20만 원씩 총 3억 3,700만 원을 학교별 일정에 따라 지원해서 논산시 관내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전원이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지금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여고가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지배하신 시장님들과 함께 자리에 계십니다. 제천시도 지금 국외 자매 결연 도시와 우호 도시로 지금 국제 교류를 우리 시장님께서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중국 장수시, 성도시, 옥림시, 염성시, 영안시, 은시주, 호북성 기춘연과 지금 지속적인 그 국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천시도 관내 7개 고등학교 2학년 대상으로 글로벌 인재 해외 연수 체험 기회를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담당관님, 마음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결정하시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그것은 저희 인재육성재단보다는 차라리 제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그 제3조용 보조 사업의 범위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그러니까 어떤 학대 개발이라든지 학생들의 그 특기 적성 학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학교 책임 및 예체능 기능 지능 사업 이런 쪽으로 하되 지금은 사실 저희 제천시가 어떤 교육관계 기관하고 공식적인 채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살펴보니까 교육기본법에 의거해서 광역시하고 광역교육청 그 지역 교육 행정협의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지방교육행정협의회가 있어서 교육부에서도 이 시군의 이런 사정을 고려해서 지금 이제 어떤 그런 협의체가 곧 구성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구성이 되면 어떤 논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교육적인 부분에서 공식적 채널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네.
서로 소통의 부재, 이게 문제고요. 다음 세대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준비해놓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활발한 국제교류, 지금 전반적으로 서울은 중국을 방불케 합니다. 지금 한국을 찾는 그 유커, 중국 관광객 수가요. 2005년에는 71만 명에서 2015년에는 598만 명, 8배로 넘었고요. 2016년에는 지금 600만 명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 등에 따르면 현재 1억 2천만 명 수준인 중국의 해외 관광객 수가 2018년까지는 1억 7천만 명 수준으로 증가하고 한국을 찾는 관광객도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국내 소비액의 10%는 중국인 관광객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이렇게 보고자료를 봤습니다. 여행자의 구성원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2, 3일 전에 서울을 갔었는데 온통 서울 중심에 중국 관광객에 의한 버스 대기, 백화점, 남산 바글바글합니다. 가는 데마다 중국말 하는 것만 들리지 한국 사람 이야기가 안 들려요. 얼마나 쇼핑을 많이 하고 있는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여행자의 구성원이 다변화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80년대 출생자, 90년대 출생자가 풍요롭게 자랐기 때문에 이 젊은 세대들이 여행객이 늘면서 이제는 단체 관광객을 타겟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개인 자유 관광객이 늘고 있어요. 다양한 인재 발굴에 힘을 써야 됩니다. 다양한 이 채널을 통해서 우리 제천시도 지금 영상 산업을 추구하고 한방 산업을 추구하면서 중국과의 교류를 이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한 명을 장리아 씨가 와서 통역을 다 합니다. 지금 서로 또 교류해서 지금 제천에 세류 온 공무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한 명이 와 있죠. 네. 제천시에서도 갈 거죠. 네. 지금 언어를 소통할 수 있는 인재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도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만 다음 세대는 누가 책임을 질 거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재육성재단의 출연금을 어느 쪽으로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공부도 잘해야 되지만 공부만 잘해서는 사회성이 결여되고 지금 이번에 20대 국회에서는 외교 쪽으로 전무하다고 신문을 보고 왔습니다. 우리가 빨리빨리 시대적인 것을 읽어가면서 준비를 하지 않으면 맥이 끊깁니다. 이걸 조금 감안하셔서 조속하게 모든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사업이 너무나 똑같다. 이거는 꼭 시정을 해나가셔라. 그 다음에 제천시 관내 초등학교가 24개 학교, 총 학생 수는 6,588명, 중학교는 13개 학교로 총 학생 수가 4,194명, 고등학교는 7개 학교로 총 학생 수가 4,983명, 우리 시 총 학생 수가 15,765명입니다. 제천시 관내 학생 모두에게 어떤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지원을 자유롭게 해서 문을 열어서 언어 감각이 강점인 학생들에게는 방과후나 토요일에 수준별 맞춤식 중국어 교실이나 영상 교실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완주군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중국어 이제는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될 상황입니다. 담당관님, 우리나라 직업 종류가 몇 가지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17,000가지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아주 공부를 많이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10,000가지밖에 못 봤는데 17,000으로 하시면 훨씬 더 고무적이네요. 미국은 30,000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나라 언어를 익히면 그 사이가 달라 보이고 중국어를 능숙하게 할 줄 알면 중국 여행할 때 보이는 게 다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은 언어의 세계에도 해당하는 금원입니다. 외국어 소통 능력은 이제 스펙이 아닙니다. 우리 담당관님 중국어 잘하세요? 어제 그저께 막 시작했습니다. 의원님, 저 중간 대답을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영어나 중국어 그리고 세계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우리 푸른제천 아카데미를 다녀가신 분들 이영권 박사라고 해서 세계 전략연구소장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바로 얘기하셨던 게 그때 10년 전에 영어하고 중국어 배워라. 거기가 시장이다. 그리고
손자가 태어나면 지구유를 사서 방 안에 꼭 갖다 줘라. 아주 그런 감명적인 강의도 있었습니다. 제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담당관님 그 정도 마인드시면 제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제 다음 세대는, 우리 미래인 다음 세대는 글로벌 세대로 지구촌이 삶의 무대가 됩니다. 인간적 성공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방향을 바꾸시면서 부와 가난의 대물림이 고착되는 현상을 딛고 푹 심은 데 흥난다는 말이 있는데, 부모가 가난하면 자식도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사회계층 이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이 대물림의 통로가 아닌 계층의 사다리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성적이나 스펙보단 숨은 재능을 가진 인재들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복되는 이야기는 대천시의 다양한 인재를 발굴해보자는 겁니다. 네, 하여튼 요즘 진짜 교육에 대해서 엄청 신경 많이 써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여튼 이것은 주친 교육기관하고 우리 제천시하고 우리 노력해서 우리 공동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